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6주차 한국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지는 떡까지 완전히 끝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과정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육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육아는 여러분, 우리 할머니네 집이나 시골 어르신들 댁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전통 강정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육아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산자가 있고, 강정이 있고, 빈사과가 있어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에다 검색을 해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육아는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찐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건조한 후에 다시 한번 기름에 튀겨 조청이나 꿀을 바르고 티밥이나 깨등을 묻힌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정, 산자, 빈사과 등이 있어요. 강정은 이게 누에고치 모양이지, 누에고치 모양. 여러분 봤잖아요? 전통적인 과자 이렇게 누에고치 모양에다가 피각 같은 거 이렇게 딱 묻어있는, 우리가 흔히들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자는 강정이랑 똑같은데 네모난 모양이야. 그리고 좀 더 큰 티밥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좀 부스레기가 붙어 있다면 여기는 좀 큰 티밥이 붙어 있어요. 그 네모 모양입니다. 자, 빈사과는 이제 우리가 빙사과라 그래서 속이 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인터넷 꼭 검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세반강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반강정. 자, 이거에는 강정이 있고 산자가 있고 빈사과가 있다. 근데 세반강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반강정은 또 무엇이냐? 찐 찹쌀을 말린 후에 절구에 빻아 다시 말린 다음에 기름에 튀겨낸 세반을 강정에 묻힌 겁니다. 즉 강정 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세반이라는 곡물을 만드는 건데 찐 찹쌀을 말린 후에 절구에 빻아 다시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낸 것을 발라서 먹는 거를 세반 강정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강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유밀과. 자, 유밀과도 굉장히 쉽습니다. 유밀과는 대표적으로 약과 같은 걸 말해요. 밀가루에 참기름, 꿀, 술 등을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후 꿀에 담가 두었다가 먹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약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약과 기름기가 가득하죠. 이건 기름에 튀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약과에는 약과판에 찍어낸 정교한 꽃 모양의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궁중약과가 있고요. 한입 크기의 사각 형태로 만든 개성약과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궁중약과만 생각하지. 개성약과가 있어요. 자, 이거는 꽃 모양이다. 자, 이거는 네모다. 아시면 되고요. 또 모양에 따라서 대약과, 중약과, 소약과, 다식과, 만두과, 매작과 등이 있어요. 매작과는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죠.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걸 만들어 먹지도 않지만 알아두세요. 자, 곡물가루나 송화가루 등을 꿀로 반죽을 해서 다식판이라는 곳에 넣어서 모양을 찍어낸 것입니다. 이제 곡물가루나 송화가루를 꿀로 이렇게 달달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다식판이라는 틀이 있어요. 인터넷에 꼭 쳐보시고 그 틀에다가 이걸 꾹꾹 채워놓고 찍어내는 거예요. 모양을 잡아서. 주로 이제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옆에 간식으로 같이 곁들이는 거를 말합니다. 자,
자, 이제 다식은 여러 가지 사용한 재료에 따라서 콩다식, 깨다식, 뭐 밤다식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한 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숙질과.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숙실과는 과일이나 뿌리를 익혔다는 뜻입니다. 과일이나 뿌리를 익혔다는 뜻입니다. 보통 초와 란으로 나뉩니다. 초와 란 두 종류로 나누고요. 열매를 통째로 익혀서 꿀에 졸인 초. 열매를 통째로 익혀서 꿀에 넣어서 졸인 거를 초라고 합니다. 밤초, 대추초 등이 있고요. 익힌 과일을 으깨서 꿀에 반죽하여 빚은 란. 익힌 과일을 으깨서 꿀에 버무린 란. 그러니까 초는 열매 통째로 그대로 꿀에 졸인 거고요. 이제 란은 익힌 과일을 으깨서 꿀과 반죽해서 빚은 것을 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과편. 과편도 쉬워요. 자, 신맛이 나는 앵두나 모과, 살구 등의 과즙에, 과즙이에요, 과즙. 과육 안 쓰고 과즙만 쓰는 거예요. 설탕과 녹말을 넣고 엉기게 하여 그릇에 담아 묵처럼 굳힌 것으로 앵두편, 모과편, 살구편, 오미자편, 복분자편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즙에 설탕 넣고 굳혀서 약간 이제 역강정처럼 굳혀가지고 그대로 썰어서 먹는 걸 말해요. 과즙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즙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즙 가지고 만든 젤리 같은 거예요. 6번 정과. 정과도 되게 쉽죠? 자, 정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뭐 인삼정과, 뭐 연근정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꿀에 졸인 야채나 과일 같은 거죠. 자, 수분이 적은 과일이나 생강, 연근, 인삼, 도라지 등 꿀이나 설탕에 재거나 졸여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생강정과, 연근정과, 인삼정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분 적은 건조 과일이나 아니면 건조한 식재료를 꿀에 넣고 그대로 쭉 졸여서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엄청 달겠지? 과자 종류니까요. 그 다음에 7번 역강정입니다. 역강정. 이 정과도 여러분 시골 가서 많이 봤을 거고요. 역강정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역강정은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뭐 닥터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 견과류 과자, 견과류 에너지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역강정은 견과류나 곡식을 볶거나 그대로 조청 또는 물엿을 끓이는 속에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 굳겠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물엿이나 설탕물, 시럽 같은 거를 막 오래 굳히면 달고나처럼 굳어버리잖아. 그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볶고 있는 조청이나 역강정에다가 곡물을 한 번에 싹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집어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모양을 잡고 그대로 식히면 이게 모양이 그대로 굳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쁘게 잘라서 먹는 거를 우리가 역강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류라고 보시면 돼요. 역강정은 뭐 이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은 걸로 많이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건데 요즘 과자에 비해서 맛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호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자라고 생각하시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니버터칩을 더 좋아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음청류입니다. 자, 음청류는 무엇이냐? 음료수죠, 음료수. 술을 제외한 기호성 음료를 우리가
음청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차가 있겠죠. 차에는 좀 세 종류가 있지. 발효차, 반발효차, 그리고 무발효차일 거예요. 자, 비발효차가 있습니다. 비발효차로 나뉩니다. 발효한 것, 반만 발효한 것, 발효하지 않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차는 차나무의 순이나 잎을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차, 녹차 이렇게 부르는데 둘 다 같은 건데, 녹차는 찻잎을 그대로 가마에 붓거나 증기에 익혀서 말린 차를 말하고요. 말차는 이 녹차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우리가 발효차에는 발효를 했기 때문에 홍차가 있다. 반발효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룡차가 있습니다. 그럼 비발효차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잘 아는 녹차, 말차, 그리고 단차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차는 언제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했을까요? 차는 이제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통일신라의 제42대 흥덕왕 3년 때는 김대령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차 종자를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뭐야? 씨앗이지. 들어와서 지리산에서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많이 숭배했잖아요. 불교에는 다도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불교 숭배 문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차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불교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불교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숙류 억불 정책으로 차 마시는 문화도 같이 쇠퇴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단차는 우리가 이제 떡차라고도 하며 찻잎을 시루나 가마에 쪄서 절구에 찌은 다음 틀에 넣고 눌러서 건조시킨 차예요. 자, 두 번째 탕입니다. 탕은 인삼이나 모과, 유자, 대추 등의 과실류 또는 구기자, 오미자, 당귀, 결명자 등의 한약재. 자, 과실류나 플러스 과실류나 한약재를 어떻게 한대요? 끓이거나 오랫동안 졸여서 꿀처럼 되직한 형태의 고를 만들어 저장해두고 타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인삼차와 율무차 등은 탕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끓입니다. 그리고 또 졸입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고를 만들어서 보관해뒀다가 꺼내서 물에 타먹는 걸 말해요. 꿀처럼 되직한 형태로 약간 유자차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직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꺼내서 물에 타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삼차와 율무차 등이지. 율무차 지금 가루로 나오지만 원래는 그 형태로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수정과 계피가루를 만들지. 계피 스틱으로. 자,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을 넣거나 또는 꿀을 넣어서 단맛을 내고 우리가 실백이나 곶감 등을 띄운 음료죠. 실백은 잣이에요, 잣. 자, 곶감에 호두를 넣고 싼 곶감쌈을 썰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정과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수정과는 우리가 물에다가 생강과 계피 스틱을 넣고 쭉 끓여서 우려낸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거를 말해요. 자, 식혜. 여러분 식혜도 모두 다 너무 잘 알지? 식혜가 있고 다른 식혜가 있어요. 가자미 식혜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식혜입니다. 자, 식혜는 쌀밥이나 찹쌀밥 등의 엿기름 물에 쌀밥이나 찹쌀밥을 엿기름 물에 당화시켜서
단맛을 낸 음료입니다. 쉬워요? 네. 쌀밥이나 찹쌀밥을 엿기름에 당화시켜서 만든 음료예요. 당화라는 건 뭐냐? 탄수화물에 포도당, 단맛들이 다 풀어져서 단맛을 내는 음료예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식혜를 많이 먹어봤죠? 자, 다섯 번째, 밀수. 밀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밀수는 재료를 꿀물에 타거나 띄워서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수단, 원소병, 배숙, 송화밀수 등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들어가는 띄워서 마시는 것에 따라서 음식 이름이 바뀌어요. 봅시다. 보리수단은 햇보리에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삶은 것을 차가운 꿀물이나 오미자 국물에 띄운 것. 그러니까 마시는 거에다가 뭐 떡 같은 거 띄워서 먹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원소벽은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작은 경단 모양을 만들어 삶은 후에 꿀물에 띄워 먹는 것. 자, 배숙은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통후추를 박은 배와 꿀 또는 설탕을 넣어 끓인 것. 그러니까 배를 넣어서 먹는 거고요. 송화밀수는 송화가루를 꿀물에 타서 잣을 띄운 것입니다. 쉽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화채. 자, 화채는 우리가 먹는 과일 화채 같은 게 있죠.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화채는 꿀물이나 오미자 국물, 과즙에 각종 과일이나 식용 꽃잎을 넣고 실백, 잣을 띄운 음료로 이제 진달래 화채나 뭐 배화채, 앵두 화채, 유자 화채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꼭 대면으로 봐서 제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